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실 회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코 에드윈드의 장민우 대표님께서는 무대 위로 등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뉴코 에드윈드는 세계 최고의 배달 문화를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인데요. 실시간 광고 송출이 가능한 IoT 오토바이 배달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민우입니다. 음식과 광고를 동시에 배달하는 3년 디스플레이 배달통 DD박스입니다. 딜리버리 디지털 박스로 해가지고 앞자만 따서 DD박스라고 했습니다. 배달 시장은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달 시장 자체가 외주화가 되면서 직접 고용은 줄어들고 배달 대행 회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스위스에서 돌아와서 행사를 하고 지금 바로 여기 오느라고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모든 나라가 배달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외주화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국내와 해외의 상황을 좀 보여드렸는데, 위에 보면은 이제 국내 배민라이더스, 부릉, 바로고, 또 밑에는 얼러머나, 메이트원, 딜리버리 이런 회사들인데, 3면에 오토바이 3면에 배달 회사, 즉 배달자가 광고를 독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직접 고용을 했을 때는 내내치킨, 역삼점, 무슨 피자, 삼성점하고 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의 모든 그 배달 대행 회사에서 전부 광고를 독식함으로 인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광고를 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한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이 DD박스는 영세 자영업자가 내 돈을 내고 주문을 배달을 의뢰했을 때, 즉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배달을 고깃집에 의뢰했을 때는 치킨집 상호로 즉시 변경이 되고, 피자집 사장님이 주문했을 때는 피자집 상호로 변경이 돼서 적어도 내가 돈을 냈을 때 내 상호를 되돌려달라는 그런 요구를 이제 저희가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직접 퀵서비스도 해보고 배달대행을 하고 한 22년 정도의 경력이 있습니다. 저 아이디어는 제가 배달대행을 하면서 치킨집 사장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내내치킨 사장님이 우리 집 상호를 오토바이에다 붙여주면 한 달에 30만 원씩 주겠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사장님, 그러면 제가 내내치킨 붙이면은 BBQ 치킨집에는 어떻게 배달 갑니까? 제가 그랬더니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BBQ 치킨 사장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토바이에다 그걸 붙여주면 50만 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이 욕구가 그렇구나. 그런데 배달을 갈 때마다 종이 스티커를 붙였다 띄었다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게 주문을 할 때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똑똑한 스마트 배달통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DD박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달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배달이 외주화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기사가 배달료 3,000원을 받게 되면 그 위에 배달 대행 업주가 10%인 300원을 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솔루션에서 100원을 떼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달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은 2,600원입니다. 2,600원, 그러니까 한 건에 400원의 수수료가 빠지는데,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1년으로 환산해 보면 1년에 연간 72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영세 배달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원들이 그 수수료를 내는 만큼 난폭운전이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신호위반 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배달 문화가 확산된다는 것은 그 뒤에 오토바이에 달린 배달통의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인데 역시 유리섬유로 만들어진 그 FRP 소재로 환경 공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호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들의 상호를 광고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 예전에 그 배달앱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폰이 발달되면은 종이 광고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53조 원의 종이 광고가 발행 비용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상호를 잃어버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우리 집 배달합니다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전단지와 종이 광고를 찍어서 배포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게 오토 시장의 발달에는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그러한 모든 아까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 제품을 저희들 디디박스를 달고 다니는 배달원들에게는 3년 동안 저희들이 수수료를 면제해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무료로 상호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상에 그 종이 광고하는 것을 줄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대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환경 오염물질의 FRP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폴리카보네이트, 전투경찰들의 쇠파이프 막아내는 그 방패 재질의 폴리카보네이트로 내충격성을 50배 이상 강화를 했고 그래서 이걸로 대량 생산을 함으로써 해외 수출에 진출할 생각입니다. 또 저희들이 들어있는 기술은 3면 제어 기술인데 저희가 NET 신청을 했습니다. 반드시 3면에 동일한 화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모니터 분배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모니터 분배기를 없애고 바로 하나의 인베디드로 3면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고비는 가맹점 광고비는 0원이고 배달원 수수료는 0원이고 또 오히려 유료 광고를 통해서 저희들 유료 광고를 통해서 발생되는 대기업의 어떤 프랜차이즈 광고라든가 대기업 광고라든가 가전 세일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들에 유료 광고 공차 시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광고비를 라이더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가장 영세한 배달원들을 우리 편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저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면 바로 이 배달 시장의 양대 산맥인 가맹점과 라이더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동 요인이 있는가? 내가 배달원이라면 수수료를 1,000만 원씩 내는 데서 일할 것인가? 아니면은 수수료 0원에 유료 광고 수익까지 나눠준 데서 일할 것인가? 당연히 이쪽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두 번째 가맹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광고 내가 돈 내는데 내 광고를 무료로 해주는 데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그래서 두 사람의 양대 산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스타트업이고 많은 그 투자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기 손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3주 전에 저희가 파나마 국제 박람회에서 특허 라이선싱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그쪽에는 7천만 불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중남미와 남미를 아우르는 부분에는 저희가 5천만 불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만 배달 문화가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버이츠나 또 딜리버리 히어로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적인 배달 문화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외 시장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존에 FRP로 서로 했을 때는 중국도 FRP, 저희도 FRP, 베트남도 FRP 이랬을 때는 서로 수입하고 수출할 여건이 안 됐지만 저희가 신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광고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5월 초에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하는 빅커머스의 그 부사장과 관련해서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혈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짧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19년도 하반기에는 아까 특허 라이선스비를 제외하더라도 10억 이상의 그 매출 발생할 것이고 저희가 2021년까지는 약 700억 정도 라이선스 비용 별도로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님께 마이크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어보고요. 아직 수도권 쪽에서는 서비스를 안 하시는 걸로 좀 보이는데 지금 구미나 광주 여기 있습니다. 여기. 네, 대표님. 아 예. 네. 예. 구미나 광주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제출을 하시려고 하면 기존에 이제 구름이나 이제 바로보라는 사실 기본 이제 좀 굵직한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자들은 어쨌거나 조금 경쟁사로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수료에 있어서 이제 가격 정책의 차이가 약간 두드러지게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 두 사업체가 워낙 자리 굳건하게 잡힌 상황에서 그 수수료 하나 정책만으로 조금 진입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다른 또 차별화된 뭐 서비스가 있는지 제가 22년 동안 퀵서비스하고 배달 대행을 해본 결과 여기 배달원들 없으시죠? 배달원들 우리 없습니다. 10원만 써도 움직입니다. 재작년에 광주에 처음으로 부릉이 진출을 했는데 수수료가 400원이었는데 300원으로 100원을 낮춰주니까 불과 6개월 만에 광주의 기사의 60%를 뺏어갔습니다. 배달원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100원, 200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의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수수료 전액 무료라는 것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거기다 저희가 말한 아까 유료 광고를 통해서 수입을 더 나눠준다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요인이 없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은 이제 배달 플랫폼도 그렇고 배달을 하는 플랫폼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수직 계열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달 대행하는 플랫폼도 그렇고 이게 수직 계열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업적 연계가 좀 두터워지면서 IT 시스템적으로 좀 원스톱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버튼 하나로, 포스 하나를 연결을 해서 소비자가 진행을 했을 때 최종 그게 이제 기사부까지 이제 콜을 가는 게 경로를 이제 하나로 이제 연결하는 작업이 좀 많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방향에 대해서도 혹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이미 연구소에서 출시만 전인지 전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또 저희들이 아까 유료 광고를 말씀드린 유료 광고 폭이 꼭 백화점이나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정부 기관도 제가 역시 저희들의 광고 커스터머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수배, 목격자 찾기, 실종자 미아 찾기, 기타 1월은 부가세 납부의 달, 2월은 연말정산의 달 이런 공공공익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폭운전자, 도로의 무법자라고 생각했던 그 배달원들이 공공공익 정보에 전달한 메신저로 탈각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충분한 수익이 보장된다면 굳이 목숨을 걸고 교통사고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난폭운전을 하지 않게 되는 사회적 문제까지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심사위원님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이번에는 심플로우를 통해 들어온 질문을 스크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너무 한 분야에 집중된 것 같은데 다른 사업 계획이나 디디박스를 응용한 다른 사업 아이템이 있으신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는 한 300칸델라 많이 높으면 약 350칸델라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옥 외로 나가면 햇볕 때문에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디디박스도 처음에 저희가 2013년부터 연구했는데 사실 5년은 그 전기아와 싸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TTA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저희의 제품은 디스플레이는 휘도가 약 1200 칸델라가 나옵니다. 이것보다도 약 3,900배가 나옵니다. 더 높이 나오고 대신 전력은 훨씬 적게 먹습니다. 저희는 TTA 공인인증서로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야간에는 다 보이겠지만 주간 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저전력 고위도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만든 게 아니고 디디박스를 만들다 보니까 안 보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신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게 됐는데 이걸 앞으로 사무용이나 업무용 혹은 가정용, PC방용 또 5개 광고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별도로 디스플레이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 규모가 적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개척 계획은 없으신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해외 시장은 제가 이번에 스위스 갔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두 밑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사고 신고 왔습니다. 중국도 다녀왔고 또 일본 바이어도 다음 달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반응은 더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오토바이 수가 약 300만 대이고 그 중에서 배달용과 관련된 오토바이는 78만 대인데 중국의 메이트완에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연락이 와서 저희도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근데 메이트완의 배달 수는 300만 명이니까 약간 작은 얼러머는 100만 명이고 그리고 조금 작은 아주 숫자가 별로 안 된다는 데가 40만 명이고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아까 부릉도 말씀하셨는데 부릉에서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돈을 벌 때 상생과 나눔이라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트완에서 저희들에게 단순한 수출을 의뢰했을 때 저희들이 수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가맹점의 광고를 바꿔준다는 조건으로 또 광고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세 자영업자가 아까 폐업률도 나왔는데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순간 눈앞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광고비를 받는다면 결국은 자영업자가 저희들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저희들이 차라리 무료를 해주고 자영업자들 다 이렇게 저희들 편을 만드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북미와 남미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현재 이제 일본과 베트남 시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유럽하고 동유럽이나 서유럽 쪽 그다음에 호주 쪽 그쪽만 저희들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수고해주신 우리 장민우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